그래서 지금 차를 몇 대 사보셨다고요? 지금까지 총 6대. 뭐뭐 A6, 그다음에 BMW 3 시리즈, BMW 4 시리즈 2대, 그다음에 벤츠 SLK, 그다음에 마세라티 기블리 이렇게. 지금은 그러면 뭐뭐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BMW 4 시리즈하고 마세라티 기블리. 여러분, 이분 차 또 산답니다. 어떤 차요? 지금까지와 타던 차와는 좀 다른, 좀 더 이제 하이엔드급에 있는 차량을 배기음도 좀 우렁찬 그런 스포츠카의 형태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쪽은 벤츠 S63 AMG, 가격은 7,700만 원이고요. 이쪽은 포르쉐 718 박스터 S, 가격은 7,890만 원입니다. 다음 차로 선택할 만한 차가 이 중에 있을까요? 네,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차에 대한 설명은 각 차를 가져온 딜러분들이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S63 A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터모비 김하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S63 AMG인데요. 사람한테도 그 품격이라는 게 있듯이 자동차에도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의 성능, 빠름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상대적인 거고요. 옛날처럼 우리가 빠르게 달려야 돼, 고출력을 내야 돼 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는 조금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차, 성능을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하지 않는 차, 품격을 갖춘 차량, 제가 준비한 차량은 벤츠 S63 AMG입니다. 포르쉐 박스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뢰인님의 몸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균형미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균형미가 넘치는 박스터를 갖고 왔어요. 수식어가 필요하겠습니까? 포르쉐라는 브랜드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설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녀석과 저 녀석의 정통이 다릅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격이 다른 클래스, 그리고 스포츠계의 근본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원조죠? 차는 타보고 골라야죠. 먼저 S63 AMG입니다. 차량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녀석은 아시겠지만 S클래스의 쿠페 버전이고요. AMG 엔진이 들어간 X63 AMG입니다. 얘는 5500cc짜리예요. 5500cc. 마지막 고백이랑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우리 남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 녀석입니다. 얘가 2015년 11월 달에 출고됐거든요. 그래서 11만 킬로를 달리니까 네. 2억이 넘는 녀석이 7,7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 녀석이 S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든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굉장히 편하네요. 그냥 타고 다니면 이거 그냥 S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데일리카로 차량을 이용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또 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 고출력이라는 거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걸 모두 충족하려면 사실은 S63밖에 없고. 사실 아까 네. 이 차를 타기 전부터 딱 네. 문이 열려 있는 걸 보는 순간 네. 벌써 격이 뭐 네네. 경량급과 헤비급 차이를 넘어서 네. 거의 무제한급 어떤 무제한급까지. 차량을 타는 느낌입니다. 예. 이건 진짜 이쯤에서 이 차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네. 저는 궁금하니까요. 옵션과 기능적인 특징들 알려주세요. 옵션과 기능적인 특징들 보면 일단은 벌써부터 계기판 자체가 전부 다 풀 LCD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일단 디스플레이 자체도 이 터치가 안 된다는 거 하나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벤츠는 요연식까지는 이제 터치가 안 됐죠. 기본적인 성능들 다 들어가 있고 에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고 조절도 당연히 다 되고요. 제가 지금 코너를 틀질 않았어요. 코너를 틀게 되면은 들어가 있는 이 벤츠 S클래스의 시트, 의학 박사들하고 같이 개발을 한 시트죠. 거기다가 윙체어이기 때문에 코너를 돌 때 옆구리를 타각에 따라서 조여주고 받쳐주는, 게다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방지, 핸들까지 개입이 들어가는 이런 주행 보조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 인테리어 면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익스테리어도 그렇고 너무나 좋다는 건 알고 계시니까 사실은 이제부터는 좀 달려봐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코너를 도는 순간부터 제가 자, 차고를 높였던 걸 좀 낮추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주행 모드도 스포츠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4륜이고요. 브레이크 밟습니다. 풀 브레이킹이에요. 캘리퍼는 네. 6P짜리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밟으면 밟는 순간 즉각적으로 나오니까요. 출력이 585마력이에요. 585마력의 토크가 91토크입니다. 4륜인데 앞이 이렇게 들리는 차는 흔하지 않죠. 네. 물론 이런 요잉이나 피칭이 있다는 것은 좋지 않은 거지만, 그건 이따 단점 말씀드릴 때. 팝콘이 자꾸 어디서, 여기 CGV인가? 팝콘이 자꾸, 예. 영화 같은 일이. 예.
자, 편안한 주행과 고속 주행까지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코너를 돌 때 이게 딱 잡아주고 인체 공학적으로 엄청나게 공을 들인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네네. 흠을 잡아주시죠. 단점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흠을 좀 잡아야 되는데 얘가 너무 으르렁거리니까 모드를 조금 바꿀까요? 네네. 좀 많이 으르렁거리네요. 네.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이 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S클래스 기반이에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이나 성능을 위해서 다른 거를 잃지 않은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에 그 출력이나 성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단순한 출력으로만 봤을 때는 얘가 585마력에 91토크야. 야, 91토크. 근데 그런 출력을 제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왜? S 기반이라 사이즈가 그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2톤짜리 차량이잖아요. 제가 핸들링을 이렇게 해서 해보면은 얘가 날렵하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롤링과 기우뚱 하는 느낌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은 출력은 직진성에서는 어떤 그런 굉장히 장점을 극대화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무게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서스펜션이 잡아주는 건데, 서스펜션 자체가 또 에어쇼바가 들어가죠. 포르쉐처럼 에어쇼바가 들어가도 그 챔버의 단계를 조절하거나 댐퍼 압을 좀 빡세게 조절을 해서 잘 잡아주는 녀석들도 있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2톤이 넘는 무게를 다 받쳐준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무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이 선예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참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장이 되게 길어요. 5m거든요, 이게 차가. 그러면은 차가 돌 때 사실은 이런 미드십 엔진, 박스터 같은 것들이라든지 대부분의 스포츠카들, 포르쉐 차 중에 긴 차가 없거든요. 작습니다. 축간거리가 길지 않아야 선회를 할 때 그 반경 또한 짧아지는 건데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얘는 태생적으로가 그렇게 나오지 못합니다. 야, 이렇게 진짜 91토크에 585마력, 600마력에 달하는 출력을 가지고서 와인딩에서 로드 홀딩까지 잘해주면은 와,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하시면 안 돼요. 차가 밀려요. 많은 분들이 이 차를 가지고 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양의 탈을 쓴 늑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사실은 그냥 양인데 늑대랑 맞짱 뜰 수 있는 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5m에 달하는 긴 차라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는 왜 이렇게 좁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쿠페 스타일로 가려면은 뒤에 트렁크 용량이나 아니면은 앞에 이제 이 엔진 크래시 패드 이쪽 위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밀어 놓으면 좋은데요. 얘가 그렇게까지 밀어서 이 뒤쪽 자리를 넓혀 놓는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앞쪽으로 무게가 더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드십 엔진이 아니잖아요. 미드십 엔진이 아닌데 이런 출력을 가지고 선예도가 안 좋다, 안 그래도 안 좋은 애를 앞쪽으로 무게를 더 쏠리게 하고서 뒷공간을 마련한다 그러면은 무게 배분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럴 땐 진짜 기우뚱 할 수밖에 없어요. 뒷자리를 아예 활용을 못할 정도의 그런 차는 아니죠. 아니, 활용을 네. 못할 정도예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지금. 활용을 못할 정도라니까요. 아, 그래요? 활용을 할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짐칸 정도로. 지금까지 그 정도라고? 네. 무릎 공간이 이렇게 남는데? 지금 무릎 저려요. 저 지금 한 아, 20분 그래요? 정도 탄 것 같은데. 좀 주물러 드릴게요. 네, 무릎이 좀 저립니다. 하나 더 궁금한 건, 네. 이 정도 급의 차를 타면서 네. 연비를 논하는 게 말이 되냐는 분들 많지만, 네. 요새 모르겠어요. 무릎까지 돼. 네. 여기가 어때요? 5500cc라는 그런 이제 배기량을 들으면은 뭐 연비가 3-4km 나오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이 녀석의 공인 연비는 시내 주행 7km 정도가 나오고요. 고속 주행을 했을 때는 9km 정도가 나옵니다. 전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올해 이제 나이가 40이거든요. 이제는 박스터도 마찬가지고요. 기블리도 저한테는 불편해요. 네, 기블리도 차가 조금 낀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얘를 보면은 차고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죠. 일반 승용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낮지도 않아서 네. 타고 내릴 때 불편함도 없고,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너무 좋아. 그럼 나 혼자 타고 다니는데 내가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으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챙길 수가 있는데, 굳이 뒤에 자리 버려놓고 굳이 그렇게 타야 되나? 라는 생각인 거예요. 예. 그럼 난 편안하면서도 재밌게 타겠다. 데일리카로 스포츠성이 좀 있는 고출력 세단을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굳이 쿠페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S63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차는 박스터 S입니다.
지금부터 차량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모델이요. 박스터라는 이름이 바뀌고 나서 아. 2016년도에 네네. 718이라는 카이맨과 그리고 718이라는 박스터가 나뉘지. 예, 나뉘었잖아요. 어. 근데 이제 탁 합쳐서 나왔던 모델. 그때 나왔을 때 조금 이제 스포츠카로 방구 좀 끼신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개탄을 했죠. 왜냐? 네네. 배기량을 다운사이징을 했어요. 네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00cc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래도 3,000cc가 넘었고 6기통이었으니까 딱 차가 나와서 많은 유저분들이 아 이거 차 좀 약간 재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웬걸 타보니까 다른 거죠. 근데 포르쉐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터보를 달게 돼요. 네네. 근데 VGT 터보라는 게 이제 디젤에만 들어가는 요소 터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싱글 터보가 두 개가 탑재가 되면서 대려 출력은 높이고 연비를 상향시키는 그런 미친 듯한 그런 테크니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미드십 엔진이잖아요. 네. 밸런스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포르쉐를 좀 스포츠카를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로직 주행에만 좀 약간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빠른 차를 탔다고 해서 그냥 악셀만 갖다 대고 발만 이렇게 꽉 밟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것도 재미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녀석의 진짜 운전에 대한 드라이빙의 재미 요소는 핸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얘가 이제 FR 구동 방식인데 이제 어. 후륜 구동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밸런스를 생각할 때 후륜은 좀 많이 미끄러진다라는 선입견들이 좀 있어요. 그쵸. 그죠? 스포츠카 면에서. 네. 근데 진짜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제가 밸런스를 말씀을 드리는 게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스펜션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포르쉐의 서스펜션 매니지먼트가 PDCC 그리고 이제 뭐 PTV 그리고 얘는 지금 PTV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크 분배하는 장치인데 그건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PSAMI 이게 댐핑이에요. 댐핑을 좀 약간 뭐 하드하게 잡아주고 또는 약하게 좀 물러주는. 근데 얘는 아무래도 이 레이아웃 구성 자체가 블럭이 당연히 이제 미드십 엔진이다 보니까 이제 밸런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걸 안 넣어도 된다. 예, 그런 식으로 좀 약간 가성비 차. 입문용으로기에는 진짜로 그냥 입문용으로 봤을 때는 흠잡을 곳이 흠잡을 곳이 없는 예,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이 911보다 이 박스터가 훨씬 더 이게 밸런스적인 부분이나 스포츠성이 더 좋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911 타본 적이 있긴 한데 스포츠성이나 뭐 어떤 안정감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안정감이요. 네. 일단 911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1960년대 때에 스포츠카에 터보를 최초로 얹었어요. 아 거기다가 예, 911이라는 차종에 그러니까 터보 기술력이 남다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포르쉐 모든 모델에서는 터보 S, 뭐 터보가 굉장히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포르쉐가 갖고 있는 터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하이 레벨이죠. 예, 터보 기술에서는 뭐 당연히 911 또한 드라이빙에 대한 재미도 있고 안전성 유무도 당연히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지만 718 또한 맞습니다. 그 말이 또 안전성이 있고 스포츠성도 좀 있고 예, 달리는 재미도 좀 있고 그쵸. 네. S63과 이 포르쉐의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못하겠어요. 왜냐면 포르쉐의 이 718은 스포츠적인 DNA가 가득한데 일단 그 벤츠 S63 쿠페 같은 경우에는 뭐 쿠페라고는 하지만 완전 하드코어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편한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에요. 하이브리드죠. 그러니까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좀 뭔가 어정쩡한 느낌. 그렇죠. 근데 얘는 확고하게 이제 확고하게 스포츠. 자기만의 어떤 정통적인 이런 그런 그렇죠. 느낌.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머리 못 감았어. 그럼 모픈 열고 그냥 바람으로 머리 말리면 되고. 예? 그런 약간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우 상남자신. 아, 예. 저는 뭐 이런 오픈카에 대한 게 지금 보시면 제가 한번 열어드리자면 네네. 제가 이걸 왜 못하냐면 남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타면 제가 솔직히 허리가 많이 베기거든요. 그럼 이게 머리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한번 타고서 한번 타볼까요? 네. 좋네요. 보세요. 여기서 한번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이게 사람들이 패드 시프트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뒤에다 놓고 그냥 이렇게 차를 타는 거는 솔직히 포르쉐에 대한 모독이에요. RPM을 일단 써줘야 돼요. 써줘야죠. 네, 써줘야 돼요. RPM 쓰는 거 보세요. 어디까지 가죠? 와. 맞죠? 예. 6천까지 가죠. 순식간에 6천까지 가도 얘가 힘들어해요? 안 힘들어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하죠. 계속, 그렇죠. 계속 포르쉐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갈궈주면서 타는 거예요. 여기서 의뢰자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S63 AMG 탔을 때도 엑셀을 밟았을 때 감탄하셨고 네. 지금 포르쉐에서도
감탄을 하셨습니다. 네네. 어떠신가요? 두 개의 비교 차이. S63 AMG는 뭔가 탱크를 탔는데 탱크의 그 제트기 엔진을 네. 얹은 약간 묵직한데 엄청나게 빠른 그런 느낌을 줬다면 요 놈은 네. 그냥 말 그대로 제트기입니다. 그냥 노면에 깔려서 그냥 그렇죠. 엄청나게 빠른 이제 그런 스포츠성은 그냥 포르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착각을 했는데 네. 남자라면 남자라면 예? 저는 이런 포르쉐. 마초적인 느낌이 있어야 돼요. 네. 예? 네. 단점이자 제가 감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 진지하게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딱 들어왔을 때 이런 인포테인먼트에 대해서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 부분들이 좀 네. 플라스틱이라든지 좀 고급틱한 소재가 들어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포르쉐 같은 경우는 옵션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옵션을 넣어서 충분히 실내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거를 운전자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녀석이 거의 신차 가격이 출발을 할 때 2.5가 1억이 넘습니다. 네. 근데도 기본으로 주는 게 되게 좀 허접하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실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좀 구성적인 부분에 대한 단점 이외에는 솔직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그렇습니다. 오히려 얘네들이 지향하는 거는 어차피 차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냥 운전의 재미를 이외에는 뭐 편의적인 장치를 넣은 건 없거든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만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즐겨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죠. 단점이라고 꽂으면은 하늘 글러님이 말하길 박스터로 사는 사람들은 1년이면 다시 재판다.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718 박스터를 입문으로 구매를 하신 분이 만약에 718을 구매를 하시고 나셔서 911로 넘어갔으면 911로 넘어갔지 다른 브랜드 절대 못 넘어가죠. 차를 판다는 행위를 못 봤어요, 저는. 항상 포르쉐를 먼저 처음에 718로 입문을 하셨다가 911로 넘어가셨다가 뭐 이제 뭐 카레라 샀다가 타르가 샀다가 초직 목적지는 터보로 갈지언정 예. 이게 한번 맛들리면은 이게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예, 매운맛에 한 번씩 생각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놀랐던 게 네. 이게 진짜 순정 배기음이란 거죠? 예, 순정입니다. 아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마세라티 네. 배기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부에서 듣는 거는 마세라티 비교가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터보예요. 터보에서 나오는 이런 짐승 같은 포효의 소리가 예, 우렁차잖아요. 네네. 천마산 호랑이 같이 네네. 예, 뭐 짝을 찾듯이 어. 막 이러잖아요. 예,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네. 훌륭하네. 예, 훌륭하죠. 네, 이렇게 두 차 모두 시승이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아주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두 차의 주행 성능이 네. 둘 다 고성능인데 느낌이 굉장히 달랐다고요. 네.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슨 마치 탱크와 빠른 탱크와 그냥 제트기를 탄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의뢰인이 결정한 차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외계인을 그렇죠. 고민해서 만든 차, 포르쉐를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타카투루. 아까 탔을 때는 완전 만족하셨잖아요. 네, 만족했는데 역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당연하죠. 네, 아하, 그 말이 뛰는 놈 위에 나는 정통. 놈이 있다. 네, 정통 아. 역시 DNA는 무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출력이 반밖에 안 되는 애인데 제가 아, 힙합 근데- 랩 예, 중에 스타카트로 포르쉐가 왜 나오는지 알겠죠? 벤츠가 안 나오잖아요. 갑자기 네. 이 이상의 의견은 여러분의 댓글로 받겠습니다. 스타카트루. 여러분도 차를 찾거나 아니면 내 차를 자랑하고 싶거나 내 차를 욕하고 싶거나 새로운 차를 만나보고 싶을 때는 아래에 나가는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는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근데 차를 한 대만 고른다고 하면 저거 타실 거예요? 허리 나간다니까? 아니요. 타보시면 허리가 아플 새도 없어요, 형. 아니 아플 새가 없는데 집에 가서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아니에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끝나면 두 분이 네. 싸워요. 스쿼트 엄청 하실 거예요. 당연히 이 뒤에 근육이 일반인들과 다르죠. 아까 이게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요? 뚜껑을 열면은 차 위로 자기 머리가 이렇게 그래도 나오는데. 한번 그 짧은 진짜 시간이지만 끝이에요. 타보니까 You right, you right.